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의 맛, 인생라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특정 인물, 장소, 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올해로 결혼 30년째를 맞은 60대 초반의 정숙 씨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의 과장으로 정년까지 5년 정도 남은 상태였고, 두 자녀는 모두 결혼해서 독립한 상태였죠. 아침마다 남편의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내는 것이 정숙 씨의 일상이었습니다. 정숙 씨와 남편의 관계는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은 사라졌지만 30년을 함께한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었죠. 남편은 과묵한 편이었고 정숙 씨는 그런 남편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평온하던 어느 날 오후 정숙 씨의 인생을 뒤흔들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핸드폰을 두고 간 사이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평소 남편의 핸드폰을 만지지 않던 정숙 씨였지만 화면에 뜬 미리 보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수정이었고 메시지 미리 보기에는 오빠 어제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트. 이모티콘 3개가 보였습니다. 정숙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빠라는 호칭, 행복했다는 표현,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 이 모든 것이 정숙 씨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정숙 씨는 본능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목소리가 떨릴까봐 말을 아꼈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핸드폰을 집어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정숙 씨는 부엌에 서서 싱크대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정은 누구일까? 얼마나 젊을까? 얼마나 예쁠까? 남편과 무슨 사이일까? 설마 정말로 그런 사이는 아니겠지. 하지만 그 메시지는 분명히 평범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처진 눈꺼풀, 흰머리가 듬성듬성 보이는 머리카락. 60이 넘은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수정이라는 여자는 분명 젊고 예쁠 거라는 생각에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다음 날부터 정숙 씨는 남편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은 최근 들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졌고 예전에는 일찍 끝나던 회식이 요즘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잦아졌고 특히 놀라운 것은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최근 3개월 사이에 새 옷을 여러 벌 샀습니다. 젊은 스타일의 셔츠와 청바지까지. 정숙 씨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이 들어 멋 좀 부리는구나 하고 넘겼던 일이었죠. 그리고 향수. 평생 향수라곤 뿌려본 적 없던 남편이 요즘은 출근할 때마다 향수를 뿌렸습니다. 정숙 씨는 고민 끝에 절친한 친구 영희에게 조심스럽게 상의했습니다. 영희는 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정숙 씨의 이야기를 듣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언니, 그거 확실한 신호야. 내 전 남편도 똑같았어. 갑자기 옷 사고 향수 뿌리고. 그때 내가 눈치 못 채고 있다가 나중에 모든 게 다 들통났을 때는 이미 늦었더라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요즘 황혼이혼 많잖아. 무엇보다 재산 문제가 중요해. 증거 없이 이혼하면 언니만 손해야. 정숙 씨는 영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단 말인가?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메시지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금요일 남편은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고 연락했습니다. 정숙 씨는 평소처럼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 회사의 격리부에서 일하는 후배를 알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연락해보니 오늘은 회식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정숙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남편은 어디에 있는 걸까? 설마 그 수정이라는 여자와 함께 있는 건 아닐까? 정숙 씨는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남편이 거짓말했어. 회식이 없는데 회식이라고 하고 나갔어. 어떻게 하지?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 당장 남편 회사로 가. 내가 같이 갈게. 증거를 잡아야 해. 두 사람은 남편의 회사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정숙 씨는 온몸이 떨렸고 영희가 계속 진정하라고 달래야 했습니다. 퇴근 시간 남편이 나오는 것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회사 정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성거렸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며 초조한 모습이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숙 씨가 보기에 30대 초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화사한 화장, 짧은 치마를 입은 모습이었죠. 둘은 정숙 씨가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표정으로 서로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 여자가 자연스럽게 남편의 팔짱을 꼈습니다. 정숙 씨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영희가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힘들어도 증거 남겨야 해. 내가 사진 찍을게. 영희가 재빨리 핸드폰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근처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 씨가 남편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정숙 씨와 영희는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식당 안을 들여다보니 남편과 그 여자는 창가의 로맨틱한 자리에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지 여자가 깔깔대며 웃었고 남편도 함께 웃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이 저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집에서는 늘 피곤하다며 무뚝뚝했던 남편이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식사 중간에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두 손을 포개고 다정하게 쳐다보는 모습은 누가 봐도 연인 사이였습니다. 정숙 씨는 3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희가 정숙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힘내. 일단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 이제 돌아가자. 여기서 더 보면 언니만 힘들어. 정숙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30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던 남편. 처사이를 낳았을 때 기뻐하던 남편.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냈던 추억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밤 11시가 넘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죠. 술 냄새와 함께 정숙 씨가 맡아본 적 없는 여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정숙 씨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회식 잘하고 왔어요. 남편이 피곤한 듯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거래처까지 합석해서 늦었어. 또 거짓말.
정숙 씨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정숙 씨는 남편의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카드 영수증이 있었는데 이탈리안 레스토랑 15만 원. 두 사람이 먹기에는 꽤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천리만리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30년 동안 나는 이 사람의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정숙 씨는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는 38살이었고 딸은 공무원인 35살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불륜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더 모은 다음에 말하려고 했죠. 큰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빠가 어떻게 이상한데? 정숙 씨가 애둘러 대답했습니다. 요즘 아빠가 자주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자주 나가고 그래서 혹시 회사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딸도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원래 그렇게 바쁜 직책도 아닌데. 엄마, 혹시 다른 걱정거리 있어?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 정숙 씨는 딸의 예민함에 놀랐습니다. 역시 딸은 엄마 마음을 잘 아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정숙 씨는 영희의 소개로 탐정사무소에 의뢰했습니다. 처음에는 탐정까지 고용해야 하나 망설였지만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탐정은 전문적이었습니다. 일단 기본 조사에 2주 정도 걸릴 거라고 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정숙 씨는 자신의 비상금을 털어 의뢰했습니다. 2주 후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정이라는 여자는 32세의 미혼 여성으로 남편 회사의 협력업체 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본명은 김수정이었고 서울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탐정의 조사에 따르면 그 여자는 3년 전에도 다른 회사에서 유부남과의 불륜으로 문제가 되어 회사를 그만둔 전력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현재도 정숙 씨의 남편 외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탐정이 확보한 자료에는 수정이 주말에 다른 중년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SNS 계정도 찾아냈는데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탐정이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SNS에는 명품 가방, 시계, 보석 등의 사진이 가득했는데 해시태그에는 해시태그 선물, 해시태그 고마운 사람, 해시태그 행복 같은 것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탐정이 추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수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원룸 월세도 밀린 상태였고 카드빚도 상당했죠. 그런데 최근 6개월 사이에 갑자기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경제적 목적으로 유부남들에게 접근하는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남편은 그녀의 함정에 빠진 것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탐정이 조사한 남편의 금전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준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최소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명품 가방 구입 내역, 현금 인출 기록, 호텔 결제 내역 등이 모두 확인되었죠. 정숙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탐정의 추가 조사에 따르면 남편이 최근 적금을 해약하고 보험 약관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모두 정숙 씨 몰래 진행된 일이었죠. 정숙 씨는 배신감보다 경제적 손실에 더 분노했습니다. 그 돈은 두 사람의 노후 자금이었고
언젠가 손주들에게 줄 용돈이 될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에게 홀려 가정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숙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영희가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변호사는 정숙 씨가 가져온 증거들을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불륜의 증거가 명백하니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상대 여성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아직 이혼을 결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너무 아까웠고 무엇보다 자신의 나이가 걱정되었습니다. 60이 넘어 혼자 사는 것이 두려웠죠.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하시고 남편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상대 여성과 직접 대면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때로는 직접적인 대화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정숙 씨는 며칠 고민 끝에 그 여자에게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정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퇴근하는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김수정 씨죠? 저는 박 과장의 아내입니다. 수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오히려 당당한 태도였죠. 정숙 씨가 근처 카페로 가자고 했고 수정은 마지못해 따라왔습니다. 카페에 앉자마자 수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먼저 접근한 건 아저씨였어요. 저는 그저 외로운 아저씨를 위로해 준 것뿐이에요. 정숙 씨는 수정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증거도 있고요. 그리고 3년 전에도 비슷한 일로 회사를 그만뒀다는 것도 다 조사했어요. 수정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정숙 씨가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또 다른 남자와 식사하는 사진들이었죠. 내 남편에게 받은 돈과 선물 다 돌려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당신 회사 사장에게도 당신이 만나는 다른 남자들의 부인에게도 이 사실을 다 알릴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할 거예요. 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기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 씨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경제적 목적으로 유부남들에게 접근해서 금품을 갈취한 것은 사기에 해당해요. 변호사와 이미 상담했어요. 특히 당신처럼 상습적인 경우는 처벌이 더 무겁다고 하더군요. 수정이 당황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회사에 알려지면 저는 끝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아저씨가 준 돈은 이미 다 써버렸어요. 월세랑 카드빚 갚느라. 정숙 씨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일단 가지고 있는 명품들 다 반납하고 나머지는 월급 받는 대로 갚아요. 6개월 안에 다 갚으면 형사고소는 하지 않겠어요. 대신 각서를 써야 해요. 수정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요. 명품도 다 중고로 팔아버렸어요. 카드빚이 5천만 원이 넘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정숙 씨는 순간 수정이 불쌍해 보이기도 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건 당신 사정이고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 최대한 모아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내 남편과 즉시 관계를 끊으세요.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하면 바로 고소할 거예요. 일주일 후 수정은 겨우 500만 원을 마련해 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중고로 팔고 월급을 선불로 받아온 돈이었죠. 나머지 1,500만 원은 매달 50만 원씩 갚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각서도 함께 썼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 씨는 드디어 남편과 대면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자
정숙 씨는 거실 테이블에 증거 사진들을 펼쳐놓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사진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숙 씨는 차분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고 앉았습니다. 여보, 이건. 정숙 씨가 말을 잘랐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수정 씨와 6개월째 만나고 있죠?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고요. 적금 해약하고 보험 대출까지 받았더군요. 남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를 그렇게 바보로 봤어요? 회식이라고 거짓말하고 그 여자 만나러 가고 골프 간다고 하고 호텔 가고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는데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내가 뭘 잘못했어요?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내 청춘 다 바쳐서 이 가정 지켜왔는데 그게 이렇게 배신당할 일이었나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정신이 나갔었어. 정숙 씨가 비웃었습니다. 미쳤다고요? 6개월 동안 계획적으로 거짓말하고 돈 빼돌린 게 미친 거예요?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곧 명예퇴직 대상이 될 것 같다는 압박을 받았어. 나이 들어가는 게 서러웠고 인생이 끝난 것 같았어. 그때 수정이가 나타나서 나를 남자로 봐주고 존중해주는 것 같았어.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분노의 눈물이었죠. 그래서요?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되나요? 나는 당신을 남자로 안 봤나요? 30년 동안 당신을 존중 안 했나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내가 나쁜 놈이야. 정숙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정 씨는 당신만 만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유부남도 동시에 만나고 있었고 3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 수정이는 나를 사랑한다고. 정숙 씨가 탐정이 찍은 수정과 다른 남자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당신이 준 돈으로 다른 남자와 호텔 가는 게 사랑이에요? 남편이 사진을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죠. 정숙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수정 씨에게서 500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나머지는 월부로 받기로 했고요. 그리고 다시는 당신과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받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정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정말 미안해. 정숙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신혼 시절에 달콤했던 기억, 아이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시간, 시부모를 모시며 힘들었던 날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웃었던 순간들. 일단 시간을 갖고 생각해 봐야겠어요. 이혼할지 다시 시작할지. 그동안 당신은 작은 방에서 지내세요. 그날부터 정숙 씨와 남편은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정숙 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다시 기회를 달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정숙 씨는 읽지도 않고 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 씨는 아이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제는 사실을 알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큰아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전화로 심각하게 말해서 걱정했어. 곧이어 딸도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엄마 혼자 있어? 정숙 씨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6개월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났어. 증거도 다 있고 본인도 인정했어.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고? 그럴 리 없어. 우리 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딸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아빠가 정말 그런 거야? 정숙 씨가 증거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은 사진을 보더니 말을 잃었습니다. 큰아들이 주먹을 쥐며 분노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30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당장 아빠한테 가서. 정숙 씨가 아들을 말렸습니다. 그러지 마. 이건 부부 문제야. 너희가 개입하면 더 복잡해져.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엄마 혼자 이런 걸 감당하고 있었다니. 정숙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고마웠죠.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을 보더니 놀란 표정이었죠.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얼마나 존경했는데.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면목이 없다.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실망이야. 정말 너무 실망이야. 엄마가 불쌍해서 어떡해.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희들한테도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달라. 큰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엄마가 할 일이야. 우리는 엄마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 거야. 엄마가 이혼한다면 우리는 엄마 편이야.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엄마가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는 엄마를 지지해.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아이들과도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식사도 혼자 했습니다. 정숙 씨는 여전히 고민 중이었죠. 2주가 지난 어느 날 영희가 정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근데 중요한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 수정이라는 여자 말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여자 알더라고. 소문이 파다해. 유부남 전문으로 돈 뜯는 여자라고. 심지어 전과도 있대. 정숙 씨가 놀랐습니다. 전과? 응. 5년 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받았대.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남자한테 돈 받아내다가 걸렸다고. 근데 집행유예 기간 끝나자마자 또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정숙 씨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상습범이잖아. 이건 명백한 사기야.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언니, 이건 꼭 경찰에 신고해야 해.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거야. 정숙 씨는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정은 현재도 4명의 유부남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들에게서 받은 돈이 총 1억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이었죠. 외로운 중년 남성들에게 접근해서 사랑한다고 속이고 금품을 받아낸 것입니다. 수정은 곧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수정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카드빚이 너무 많아서. 처음엔 진심이었는데 돈을 주기 시작하니까 계속 받게 됐어요. 하지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수정은 계획적으로 유부남들을 타깃으로 삼았고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갈취한 것이었죠. 검찰에 송치된 수정은 상습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 금액이 큰 점 등이 고려되어 구형은 징역 5년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는 아내와 이혼까지 했고 어떤 이는 전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법정은 수정의 피해자들로 가득했죠. 최종 판결은 징역 4년이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순수한 감정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가정 파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수정이 법정에서 끌려나갈 때 정숙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정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지만 정숙 씨는 담담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재판이 끝난 후 남편이 정숙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바보였어. 그런 사기꾼한테 속아서 당신과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정숙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기꾼한테 속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유혹에 넘어간 게 문제예요. 수정 씨가 먼저 유혹했든 당신이 먼저 접근했든 당신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아.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줘. 남은 인생이라도 당신한테 잘할게. 정숙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첫째, 모든 재산을 내 명의로 바꿔요. 둘째, 퇴직금은 전액 내가 관리해요. 셋째, 매달 생활비를 정해진 금액만 쓰고 나머지는 내가 관리해요. 넷째, 핸드폰과 모든 SNS를 내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다섯째, 부부 상담을 받아요. 남편이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모든 조건 다 받아들일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정숙 씨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신뢰는 깨졌어요. 다시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아니 회복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감수할 수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수할게.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게. 그날부터 두 사람은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경험 많은 60대 여성이었는데 비슷한 사례를 많이 다뤄본 분이었죠. 첫 상담에서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두 분은 왜 결혼하셨나요? 정숙 씨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질문이었죠. 남편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정숙이를 처음 봤을 때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정숙 씨도 말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믿고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초심이 언제 사라졌을까요?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소통 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죠. 매주 상담을 받으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정숙 씨도 30년 동안 쌓인 서운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불륜은 증상이에요. 근본 원인은 부부관계의 문제에 있죠. 물론 불륜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 기회에 두 분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3개월의 상담 끝에 정숙 씨는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함께 다시 시작해보기로 한 것이죠. 큰아들과 딸도 부모님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은 남아있었지만 어머니가 용서했다면 자신들도 시간을 갖고 지켜보기로 했죠. 남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숙 씨 명의로 바꿨고 정해진 생활비만 사용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곧바로 집으로 왔고 주말에는 정숙 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숙 씨도 노력했습니다. 과거를 들먹이며 남편을 괴롭히지 않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려 애썼습니다. 물론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여전했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었죠. 6개월이 지났을 때 두 사람은 결혼 30주년 기념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죠. 바닷가를 걸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수가 정말 고마워. 용서해줘서.
나 같은 못난 사람을 다시 받아줘서. 정숙 씨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못해요. 아마 평생 이 상처는 남을 거예요. 하지만 30년을 함께한 시간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정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평생 미안하고 고마워할게. 정숙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그 무렵 뉴스에서 수정의 항소심 판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항소가 기각되고 원심이 유지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수정은 4년의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담담하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과거의 일이 되었구나 싶었죠. 어느 날 정숙 씨는 영희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언니, 그래도 잘 해결된 것 같아서 다행이야. 남편분도 많이 반성한 것 같고. 정숙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해결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봐야겠지. 예전과 같을 수는 없어. 하지만 이혼하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60 넘어서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지. 게다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정숙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어. 이제는 서로 숨기는 게 없다는 거. 매일 대화하고 서로의 일정을 공유하고. 어떻게 보면 신혼 때보다 더 많이 대화하는 것 같아.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불륜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1년이 되었다. 1년 전 그 메시지를 보았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때의 절망감.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당당하게 맞섰고 내 권리를 찾았다. 그리고 용서라는 어려운 선택도 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지만 함께 살아가기로 한 선택. 남편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매일 미안하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한다. 30년 동안 듣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야 듣는다. 아이러니하게도 불륜 사건 이후 우리 부부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가끔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정숙 씨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곧 퇴근할 시간이었죠. 오늘도 저녁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긴장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죠. 정숙 씨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그 메시지를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계속 속고 살았을까? 아니면 언젠가는 알게 되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가정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혹시 지금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용서할지 이혼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숙 씨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30년의 정을 생각해서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배신에 대한 대가로 이혼을 선택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맛, 인생라면 채널이었습니다.